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관련해서 7월 둘째 주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연일 사상치를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제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하반기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에 아직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이틀 전과 약 6일 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17%세 가지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골드만삭스 저는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17%는 너무 과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5에서 10%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10%, 17%라고 지금 예상한 것은 좀 과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시티그룹에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앞으로 전망치 대략적으로 1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투자자들이 약간 지금은 과열 상태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흐름을 보면 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빅테크 관련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아직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시장 환경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금리 환경과 기업 이익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화되고 기업들의 이익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현재 돈 풀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또 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우려들은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P 500 시티그룹에서는 대략적으로 10% 이제 하락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은 유럽이 전망치가 좋다. 그러니까 유럽 지수가 미국은 올 여름 7월 8월이 가장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연말 11월 12월이 좋다라고 하면서 유럽 ETF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전반기와 하반기 S&P 500 리턴을 잠깐 보면은 일단 상반기에는 지금 S&P 500과 나스닥 대략적으로 12%, 13%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프는 지난 대략적으로 40년간 1982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 상반기의 실적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파란색이 지금 하늘색이 하반기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S&P 500의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정색이 위쪽으로 가 있을수록 이 하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금 거의 100년에 한 번 있었던 2020년 기록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통계치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전반기에 안 좋은 경우 하반기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기에 좋았던 경우 오히려 하반기에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하지만 뭐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분산 투자로 그냥 꾸준히 묵혀가고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분산 투자로 절대 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30억 계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이번 주에 지금 증시 이슈 가운데 이 테이퍼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코노미 캘린더에서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7월 7일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FOMC 미닛이 공개가 됩니다. FOMC 저번 달 6월 15일에서 16일에 실시를 하였고 이때 이제 파월이 미팅이 끝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MOM은 3주 후에가 공개되는데요. 지금 7월에는 7월 27일과 28일에 미팅이 있고 8월 달에는 없고 그 다음 9월 21일, 22일에 미팅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7월 아니면 9월에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6월 15일, 16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제 테이퍼링 관련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별다른 영향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이 MOM 7월 7일에 공개되는 FOMC MOM에 다른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되거나 위원들 간의 논의 흐름과 시장 예상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S&P 500이 7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시중 자금 흐름은 올 들어 5월까지의 경기 순환주 중심에서 다시 기술주, 나스닥 관련주들이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고 지금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골디락스 경제 지표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실업률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일단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이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금리도 1.5%. 저는 개인적으로 1.5%, 6%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4%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하반기에 진짜로 연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나타나는 건지 하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 크루드 오일 가격 지금 오펙 회의 지금 UAE에서 지금 별도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이 크루드 오일 가격 대략적으로 90에서 100불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크루드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기존의 이 엑슨모빌 그리고 오일가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엑슨모빌은 아직 코로나 전 고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대략적으로 전에도 상승 여력이 20% 있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다음 이코노미 일정으로는 이 빨간색을 보면 잠 리스 클레임 실업률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7월 8일 8시 30분에 공개가 되고요.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예상치와 부합되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은 거의 한 0.1% 아니면 2% 그러니까 예측치가 35만 3천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6월달 1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6만 4천 명으로 거의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8일 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EIA 페트롤리움 스테이터스 리포트 아마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국에 이 원유 가격의 등락폭은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지표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7월 7일에 FOMC 회의록 공개, 7월 8일에 실업률, 그 다음 7월 8일 오전 11시에 이 원유 스테이터스 레포트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원유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이 세배 레버리지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인데 이 NRGU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고 하루 등락폭도 10%까지도 나오고 10% 넘게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원유 가격이 76불대 그러니까 90에서 100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쳤을 때 아직 한참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NRGU도 좋지만 저는 별도로 NRGU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이 원자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가격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 크게 세 가지 오늘 7월 6일은 아마 별다른 이동 없이 그냥 보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7월 7일과 7월 8일 특히 FOMC 회로 굉장히 중요하고 7월 8일도 중요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S&P 500 전반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뱅브로 형님 차트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2008년 9월 1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제가 이 뱅브로 형님이 작성했던 차트를 잠깐 레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존에 제가 뱅브로 형님 차트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안 드리는 이유는 좀 댓글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해서 안 드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잠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양적 완화를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 시기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워낙 돈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테이퍼링이 언급되는 시점 아주 살짝 하락은 있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 이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하락이 좀 있었지만 그 다음 상승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 이 테이퍼링이 이제 우려가 되는 시점, 그리고 시작되는 시점에 대략 10.97%, S&P 500이 11% 가까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S&P 500이 11% 빠진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보았을 때 한 20, 30%는 최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베이지북에서 인내심 단어가 사라지고 이 소문의 주가는 이미 15% 가까이 폭락을 합니다. 이 15%가 폭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 다시 14.61%가 16%가 폭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은 대략적으로 30% 가까이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이후 다시 급 반등을 하다가 대략적으로 12.43% 조정, 그 다음 20% 조정, 35% 조정. 이 35%, 35.69%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조정들은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11%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리 인상은 대략적으로 11에서 15% 조정이 있었다. 테이퍼링은 11% 조정, 금리 인상은 15% 조정이 S&P 500 지수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해서 한 다음 주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이 대차 대조표 패드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자산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산 증가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고 완만한 기울기로 자산을 줄여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자산 매입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기울기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시에 중간중간 11에서 15%까지 최대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는 점, 이런 시점에서는 분산 투자, 그 다음 항상 현금 보유해서 하락 시점에 살 수 있는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좀 더 뒤에서는 이번 주에 사면 안 되는 종목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애널리스트 기자를 참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세 가지 종목을 꼽았었는데, 일단 노르웨이안 선사 크루즈 라인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카니발도 마찬가지인데 대략적으로 예측을 미리 했었는데 7%가량 떨어졌고요. 그다음 웰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WBA는 8% 하락, 그다음 오히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8%, 9%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치는 맞추는 것 같아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이번 주 주요 이슈 세 가지 정리를 딱 해보았고요. 이 세 가지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월 7일 FOMC, 7월 8일 잡 클레임, 그 다음 EIA 페트롤리움 스테이터스 레포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증시는 이 뱅브로 형님 차트에서 앞으로 테이퍼링 언급과 금리 인상 시점에 11%, 15%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연준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 연준, 옐렛 뭐 다 해서 지금 모두 비둘기파, 돈풀기를 좋아하고 증시의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폭락이 있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 미리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증시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는 결론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한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은 우상향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자세히 쭉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2만 명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